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격, 비전, 실행, 리스크, 그리고 다음 촉발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파이코인은 사상 최저치 부근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을 키우는 흐름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락 속에서 어떤 투자자 행동이 나타났는가입니다. 공포가 커지면 거래는 얇아지고 작은 악재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새로운 방향성을 예고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끝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출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단서는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이 남긴 흔적 속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 미더에서 창립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가격이 폭락하던 그 시점에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입니다. 창립자들은 단기 가격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유틸리티, 생태계 확장을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파이코인의 가치는 거래소 차트가 아니라 실제 사용성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반복된 키워드는 성장, 유틸리티, 참여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커뮤니티가 단단하게 유지되고 참여가 늘어나야 장기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반등 신호는 아니었지만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지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미더에서 공개된 실행 카드를 보겠습니다. 바로 AI 기반 앱 스튜디오와 1억 달러 규모의 파이 벤처스 펀드입니다. 앱 스튜디오는 기술적 배경이 없는 사람도 파이 생태계 안에서 앱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출시 직후부터 수천 개의 앱이 제작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파이가 단순히 코인을 채굴하거나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파이 벤처스 펀드입니다. 1억 달러라는 자금은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가 실제로 앱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조합은 킬러 앱의 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발표는 단순한 비전 선언이 아니라 도구와 자금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와 직접 연결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KYC 도입입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는 6천만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가 있지만 이 중 약 1,400만 명만이 KYC를 완료했습니다. 즉, 여전히 상당수가 메인넷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패스트트랙 KYC는 이 병목을 풀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30회 채굴 세션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AI 기반 심사로 인증 속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인증 절차가 빨라졌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한꺼번에 메인넷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이는 곧 거래 활성화, 유동성 증가, 그리고 생태계 확장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KYC는 파이가 글로벌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관문을 넓힌 셈입니다. 이번에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사상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거대한 자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특정 주소가 무려 3억 8천만 개 이상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투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확신으로 베팅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가격이 폭락하는데 고래는 오히려 매집을 이어가는 걸까? 이건 단순히 싸다고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부 정보, 강한 신뢰, 혹은 장기적 관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결국 고래 매집은 시장 전체에 신호를 남깁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여도 큰 자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반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거래소 보유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OKX와 비트겟 같은 거래소가 상당한 양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KX는 약 2,800만 개, 비트겟은 1억 4천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물량은 단순히 보관이 아니라 거래소 내 유동성 풀에 직결됩니다. 즉, 거래소가 얼마나 많은 파일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 매수 매도 압력이 달라지고 가격 변동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거래소 보유량은 투자자 심리에 간접적인 신호를 줍니다. 거래소가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거래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소 보유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유동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바로 대규모 락업 해제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약 16억 개의 파이가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이 물량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얇은 시기에 한꺼번에 공급이 나오면 가격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이 재단이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특정 집단에 집중돼 있으면 시장 주도권이 일부에 쏠릴 수 있고, 이는 탈중앙화 철학과도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포에만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락업 해제는 이미 예고된 일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이를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제 속도, 실제 유인량,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 강도를 함께 본다면 리스크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락업 해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이 시기에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파이코인의 향방을 좌우할 촉발 이벤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띌 변화는 KYC 완료율의 급등입니다. 패스트트랙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수백만 명이 단기간에 메인넷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동성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 앱의 등장입니다. 앱 스튜디오와 파이벤처스 펀드가 결실을 맺어 실제로 많은 사용자가 매일 쓰는 앱이 탄생한다면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사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은 대형 거래소 상장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의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인지도와 유동성이 동시에 폭발하며 시장 전반에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파이코인은 가격 폭락, 고래 매집, 락업 리스크, 그리고 성장 비전이 교차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 이벤트가 어떤 순서로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변화의 조짐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다음 흐름의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